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과서 113쪽부터 합니다. 오늘은 오스만 제국. 지난 시간 때 네 가지 서남아시아에 나오는 국가들 있었죠. 셀, 훌, 그 다음에 티, 사. 세훌, 티사, 티셔츠사, 세울, 티사. 그쵸? 그 티무르는 티, 차 마시는 누구? 칸트, 사마르칸트가 수도였다. 이렇게 있었고요. 네. 사파비는 이스파한이 이제 수도였다.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고요. 우리 대망의 끝판왕입니다. 서남아시아의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되게 오래 갔거든요. 현재 그리고 터키의 전신이었고 했었죠. 자, 오스만 제국은 얼마나 강하냐? 옆에 지도에 보시면 유럽까지 공격해 나가가지고 장악했어요. 아프리카, 유럽, 그다음에 그 이집트라든지 그 아프리카 대륙. 굉장히 강했었고요. 유럽에서도 좀 쩔쩔맸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요부터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중요한 거. 일단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 일단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을 이제 멸망시켰어요. 얘네가.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음에 그 비잔티움 제국의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인데 이거를 이스탄불로 이제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여러분 이스탄불 지도로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가 이제 교통의 그 어떤 중심점입니다. 여기 지도에서도 봤어도 지중해가 보이시죠? 여기 지중해? 지중해. 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 보면 콘스탄티노플 이쪽이면 이 바다가 흑해예요, 여러분. 흑해. 흑해랑 지중해에 있는 요점이고 또 이 앙카라 쪽으로 가면 이게 아시아고요. 그쵸? 이쪽으로 가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그 교역의 어떤 중심지고 지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뭐 가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교통의 제약 지금보다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여기가 또 그 성벽이 되게 높아요. 비잔티움 제국 때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긴 거예요.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자, 16세기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강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그 명칭을 이제 술탄이라고 합니다. 셀주크 투르크도 술탄이었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옛날에는 칼리프가 이제 짱이었어요, 여러분. 칼리프, 즉 무함마드의 계승자입니다. 무함마드는 그 종교적 지배자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창시했기 때문에. 근데 셀주크 투르크는 갑자기 나타난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얘네에게 그 아바스 왕조에 있는 그 칼리프가 자신의 권위를 주지 않고 새로운 권리인 술탄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너는 이제 군사력이 강하니까 너 정치적 지배해라. 이거는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일본사에 보시면 여러분 일본에 그 천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싸움 잘하는 사무라이들의 대장을 뭐라 그래요? 쇼군이라고 그러죠. 쇼군. 그래서 그거를 무사정권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쇼군, 그다음에 그냥 일본의 상징적인 것은 천황 이렇듯이 그거를 이제 대비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는 술탄, 그다음에 종교적인 지배자, 권위의 상징은 칼리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셀주크 투르크부터 왔었거든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는 그거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술탄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돼요.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후손으로부터 칼리프 칭호까지 이어받으면서 칼리프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술탄 칼리프로 불리게 됐다. 요게 굉장히 키포인트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그런 이 노래 아닌가? 이 노래 아니나 봐요, 여러분. 아무튼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상대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유럽사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구지? 그 카르마뉴 대제 있잖아요. 카르마뉴 대제, 샤르마뉴 대제, 그쵸? 유럽 통합의 아버지. 그가 죽은 다음에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세계의 그 기원이 되는, 그쵸? 그 사람들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닌데 게르만 사람인데 서노마 황제의 왕관이 썼잖아요. 그쵸? 이거 실력으로 인정해 준 거죠. 당시 교황 네오 3세가. 그것처럼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 당시 셀리미세인데 이 셀리미세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렇게 다 정복하니까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후손이 야 네가 칼리프 해 이제 준 거죠. 아니면 뭐 실제로 살려주는 대가로 줄 수도 있어요. 나 살려주면 칼리프 줄게 하니까 칼리프 받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군사적인 힘으로. 그래서 이제 술탄 칼리프 제도가 이제 오스만 제국 때 되었다. 요거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칼리프라는 것은 이슬람 세계의 뭐 상징적인 거예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계에 모두 가장 큰 형님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칼리프를 얻었기 때문에.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 이 사람 중요해요. 술레이만 1세. 이 사람이 전성기입니다. 이게 전성기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헝가리를 정복했다. 헝가리까지 정복했으면 동유럽까지 정복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다. 지중해를 장악했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런 데 힘을 못 쓴 거잖아요. 이탈리아가 예전부터 지중해 이런 데 장악했잖아요. 고대 때는 이제 그리스가 장악했죠. 네, 근데 술레이만 1세가 죽은 다음에 제국의 정치가 불안전했다. 아무래도 후계자 문제로 이제 약간 나라가 삐걱거릴 수가 있다. 후계자 문제를 두고 서로 이제 싸웠으면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건 우리 고구려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대분이 일어나면. 17세기 이후 서양 세력의 침략이 계속되었다. 17세기 이후면 서양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고, 그죠? 무기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거든요. 전략 전술도 바뀌고, 특히 뭐 대포 같은 걸 잘 써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대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쏴서 그 포격했을 때 적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학은, 그 포병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성공한 이유도 수학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포가 날아가는 그 곡선을 계산해서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또 관건이거든요. 왜냐면 정확도가 생명이에요. 정확하게 맞추면 아군의 피해가 줄어들고 적군을 많이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막 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 오스만 제국 현장 속으로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그래서 그 앞서 얘기했듯이 오스만 제국은 그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죠. 그렇죠? 그때 비잔티움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를 함락시켰는데 이곳은 천년에 이르는 비잔티움 제국 역사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 없는 최고의 요새이다. 1000년 동안 전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헝가리 기술자가 만든 거대한 대포, 여기 보면 길이가 8m, 무게가 600kg가 넘는 건 아무래도 하약의 그 폭발력이 훨씬 더 강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 대포 얘기만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요. 그 여기는 이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주변이 바다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호수를 파놨습니다. 그걸 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자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했는데 세상에 이 메흐메트 2세가요. 배를 끌고 와가지고요. 거다가 이제 대버린 거예요. 육지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배를 끌어다가 그 해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그래서 그런 이 오스만 제국의 당시로서는 그 가감한 전술, 그 다음에 이 대포 같은 무기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1000년의 제국인데 얘도 멸망하고. 자, 다음. 그러면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가 원래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종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여기서
카톨릭하고 싸웠잖아요, 이거 갖고. 근데 이 그리스 종교가 무너지고 이 지역이 이슬람교 사이로 바뀌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 정교의 전통이요. 당시 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그 조카 딸인가? 그 딸이 러시아에 있는 귀족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당시의 공국, 이 공국에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 종교를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러시아 종교로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리스도교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잔티움 제국을 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그렇고 비잔티움 제국을 이었다는 것은 결국 로마를 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그 강대국의 뿌리를 뭐로 보고 있냐면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상징적인 그 동물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독수리를 상징한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그 동물이 뭐예요? 국가 그 동물이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대머리 독수리.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본의 아니게 로마 제국을 이제 모체로 또는 롤모델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가 비잔티움 제국까지 합치면 역사가 거의 2000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2000년? 2000년 맞나? 못돼도 1500년을 데리고, 그쵸?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걸 뽀갠 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예요. 터키, 즉 아시아라는 겁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흉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관용 정책,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관용 정책. 그래서 관용 정책을 하면 국가가 좀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북한하고도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북한하고 통일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이들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느냐 이것도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법, 즉 정의롭게 다스렸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교도가 아니어도 지즈야를 내면,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내면 밀레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밀레트. 이게 뭐냐? 자치적인 공동체. 즉, 니네 돈 좀 내면 니네 문화 안 건들게. 니네 문화, 니네 언어 써도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 문서에는 티르커를 사용하였지만 일상 용어에서는 어떻다? 자유롭다. 언어, 종교 언어 풍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밀레트 제도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정의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돼서 북한에 뛰어난 인재가 있다면 그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또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특히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니. 그리고 또 나라가 또 커지니까요. 그만큼 인재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장차 이제 중국하고도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게 되니까 인재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활약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영어 공부랑 중국어 또는 러시아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다음에 친위부대 예니체니가 있어요. 예니체니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정복 활동에 크게 활약했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은 영토 확장과 함께 국제무역도 발달했다. 그래서 국제무역 발달. 즉 돈이 많았다 이 얘기죠. 동서교역로를 장악했다. 돈이 많았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홍해와 지중해를 비롯한 아라비아와 유럽과 교역했다. 시장이 넓었다 이 얘기죠. 우리나라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 제일 크죠. 중국,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잖아요. 우리나라 수출하고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고 이에 따라 커피, 담배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산물이 오스만 제국으로 들어왔고 수도 이스탄불은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원래 이스탄불은 도시 이름이 뭐였다고요? 콘스타티노폴리스 메흐메트 2세가 정복했죠. 그 대포, 큰 대포로. 생각을 키워요. 오스만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까 빨간 거로 봤었던 밀레트, 예니체니 이 두 가지입니다. 밀레트는 이제 돈 내면
인두세죠. 인두세. 인두세는 사람인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가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 한 명에게 내는 세금이고요. 만약에 인두세가 아니라 뭐 인목세, 눈으로 하면 눈 두 개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 내는 거니까 머리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긴 해요. 쌈쌍둥이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니체니. 예니체니는 이 정복진 크리스트교 소년들의 이슬람으로 개종시켰다. 이 얘기는 아까 전에 이 오스만 제국이 어디까지 공격했어요? 그 전성기였던 그 황제가 헝가리까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유럽까지 정복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그리스 종교라고 했었죠. 그리스 종교 또는 크리스토교. 그리고 메흐메트 2세도 비잔티온 제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다 크리스토교예요. 그리스 종교도 크리스토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을 죽이지 않고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다음에 훈련시키고 이들을 예니친이로 했는데 얘네들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얘네 출세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니체니가 나중에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술탄이 폐위시킵니다. 얘네가 자기 월급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약간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는요, 그 서양처럼 나중에 이제 근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니체니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자기 언어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술탄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발목을 잡아버려요. 처음에는 이 충성심을 얻고 전쟁으로 이제 승리를 얻었는데 서양 애들이 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 군사적인 훈련도 받고. 근데 그거를 쫓아내려 했더니 예니체니가 그러면 우리 없애버리겠네요, 술탄님. 그러면서 술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그래서 이제 그 발전을 못해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처음에 잘 된 게 뒤에도 잘 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잘했던 이것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변신을 해야 할 때는 진짜 가감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뒤에 또 있을까요? 또 있네요. 여기 오스만 제국 좀 중요하니까 세 쪽이 나오네요. 자, 이국의 문화. 관용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문화가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문화가 있겠죠.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지역, 비잔티움 정복했었죠. 티르크, 유목민족. 이게 다 융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스만 문화겠죠. 오스만 제국 문화. 얘네는 그 비잔티온 제국 때 만든 성 소피아 대성당에 4개의 천탑을 세워 이슬람 사원으로 세웠다. 이 성 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온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가 이제 만든 거죠. 그쵸? 그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쵸? 그 황제 때 만든 건데 성 소피아 성당이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걸 만들어요. 그게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는 겁니다. 술탄 아흐메트 사원. 여기에 오스만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도면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이 받았다. 미술에서는 세미라가 발달했어요. 세미라는 뭐 세세하다 그런 게 뭐예요? 굉장히 작다, 되게 자세하다, 디테일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작게 만든 그러한 이제 작품이고요. 그 밖에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다. 한마디로 오스만 제국은 문화도 잘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성 소피아 대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고 또 그보다 더 큰 술탄 아흐메트 사원에 세웠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이스탄불에서 본 동서교류의 모습. 그랜드 바자르, 여기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랜드는 이제 커다란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큰 시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랜드 바자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스탄불 실내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죠. 동양과 서양을 이을 수 있고요. 또 바다도 흑해와 저 지중해를 연결하잖아요. 술탄 메르메트 있을 때 건설되었고 지금도 5천여 개의 성점이 있다. 굉장히 북적북적 거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백화점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 롯데마트 이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시장이 굉장히 컸었다. 그다음에 커피하우스. 커피하우스는 지금으로 치면 그쵸, 뭐 카페겠죠. 그러니까 커피는 예배를 드릴 때 졸음에 쫓을 수 있어서 이슬람교도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차라든지 뭐 커피 같은 거 마시고 저 기도를 드리는 거였죠. 얘네는 하루에 5번 기도니까 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오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 다음에 또 밑에 있을까요? 아이고 너무 많이 남겼는데. 여기 밑에 여기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있네요. 술탄 아흐메트. 이게 이제 성 소피아 대성당보다 이제 더 크다고 했던 술탄 아흐메트 성당. 오, 여기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원 정경. 앞에 요거는 이제 정경 앞에서 본 모습이고, 그쵸? 그 다음에 내부 모습. 이게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 있네요. 이스탄불. 술탄 마흐메트 사원은 술탄 마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건축된 사원로 블루 모스크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푸른색의 이게 그죠? 모스크는 사원의 모스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푸른 서원 뭐 이런 의미, 푸른 교회 뭐 이런 뜻이겠죠? 멋있는데?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나? 아무튼 네, 볼만한 게 많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